그들은 아파트에서 홀로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외상은 없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73세의 독거노인이었고 손에는 수건을 쥔 채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사인을 부정맥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행동, 익숙한 아침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년 많은 노인 남성들이 심장마비, 전립선 염증, 갑작스러운 현기증 혹은 혈압급 등과 같은 응급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그들이 평소처럼 하던 아침 일과를 마친 직후에 발생합니다. 바로 아침 자위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안전하고 자연스러우며 심지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30대나 40대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이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신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호르몬 수치는 변하며 심장은 더욱 약해집니다. 한때 위안을 주던 조용한 아침 습관이 이제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36세의 젊은 의사 김은지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건강 문제들을 접했습니다. 저는 수치심, 혼란 혹은 그저 깊은 피로를 느끼는 남성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무심코 하는 자위행위라는 사적인 행동이 어떻게 남성의 힘, 자신감, 건강을 조용히 잠식하는지 심지어 그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습관은 종종 젊었을 때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역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지만 누구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성이 아침 자위 행위를 할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5가지 실수와 각 실수가 여러분의 몸 에너지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한 가지 실수가 뇌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다른 실수가 발기 기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왜 간단한 아침 습관이 매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서서히 낮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목격하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지켜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마지막 실수는 대부분의 의사조차 언급하지 않지만 많은 노인 남성들이 겪는 느린 쇠퇴, 즉 동기상실, 간헐적인 심계 항진 감정, 불안정을 조용히 초래합니다. 늦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계속 시청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거나 회의적이라면 0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솔직함은 저와 같은 남성 친구들을 위해 이러한 영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험한 실수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실수는 매일 아침 노인 남성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저에게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일 뿐이며 매일 40년 이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몇 분 동안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위안과 규칙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조용한 습관이 그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을 서서히 마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로 시작하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불행히도 아침 자위 행위는 노인 남성에게 가장 오해받기 쉬운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침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심박수가 자연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으로 당신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 남성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 남성, 특히 경미한 심장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취약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자위행위의 체력 소모, 근육, 긴장숨 참기, 아드레날린 분비를 더하면 완벽한 폭풍, 즉 사적인 순간이 갑자기 당신의 심혈관계에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는 남성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왜 일이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는지,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왜 오전 중에 에너지가 고갈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 습관,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 깊이 연구한 후에야 우리는 연관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최고점의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조용히 심장 압력, 부정맥,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것이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누적된 이러한 매일의 스트레스는 서서히 쌓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고 신호가 거의 너무 늦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습관을 따랐다면 편안하고 무해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시간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심장에게 30에서 45분의 안정시간을 주세요.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심지어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건강과 느리고 감지하기 어려운 쇠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실수는 혈당 에너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남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마라톤을 뛴 것처럼 어지럽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의 일상적인 습관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주저하다가 식사 전, 활동 전, 아무것도 하기 전에 대부분의 아침을 몇 분 동안 조용히 자위 행위로 시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겉보기에 무해한 의식이 조용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혈당을 망치고 뇌가 연료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은 이미 낮은 부하로 작동하고 있으며 당신의 혈당은 자연적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8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와 근육은 모두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이제 여기에 자위 행위에 체력 소모, 심박수 증가, 근육 수축, 도파민 분비를 더하고 호르몬 감소를 더하면 당신은 아무런 연료도 공급하지 않은 채 몸에게 전력 질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 남성들이 그 후에 정신이 흐릿해지고 떨림을 느끼거나 우울해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지 1시간 후에 낮잠을 자야 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중력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화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간단한 실수일 뿐입니다. 몸에게 아무런 자원도 제공하지 않고 높은 요구사항의 활동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노인 남성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약간의 혈당 강화조차도 더 강한 영향을 미쳐 현기증, 뇌안개, 기분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실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진실을 무시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몸의 균형을 빼앗고 매일 당신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간단한 일입니다. 아침에 방종하기 전에 몸에게 약간의 에너지를 주세요. 삶은 계란, 아몬드, 한 줌, 하나, 반쪽과 같은 단백질 간식조차도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당신을 서서히 압도하는 오전의 무기력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혈당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음 실수는 당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감정, 동기부여,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그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피곤한 솔직함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왜 이러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즐거움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뭔가 하기 위해서 공허함을 덜 느끼기 위해서예요. 이 68세 은퇴교사의 고백은 제가 치료한 다른 남성들에게 수많은 형태로 메아리쳤습니다. 많은 노인 남성에게 아침자위 행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외로움, 침묵 혹은 삶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것에 대처하는 감정적인 회피의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해방의 순간이 스트레스 지루함 혹은 감정적 불편함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면 당신의 뇌를 조용히 다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지고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와 야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지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어려워지고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서서히 사라지고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러한 사적인 일상 활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진정한 위험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의존에 있습니다. 아침 자위 행위가 감정을 조절하는 기본 방식이 되면 운동, 사회적 연결, 목표 설정, 반성과 같은 더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대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인 지팡이가 되고 너무 오래 사용한 지팡이처럼 다른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한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산책을 하던 남성들이 고립과 빠른 해방의 순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현실, 당신을 서서히 잠식하는 현실이며 날들이 흐릿해지고 아침이 깨뜨릴 수 없는 순환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패턴에 빠졌을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왜 이러는 걸까? 만약 대답이 즐거움, 사랑 혹은 건강한 해방이 아니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의 생각과 몸에게 다른 것 더 나은 것을 깨우도록 주세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의존이 조용히 당신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동안 다음 실수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전립선을 더 깊이 공격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묘한 골반 부위 경고 신호를 무시해왔다면 손상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 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료한 많은 남성들처럼 그는 관련 없는 일 때문에 왔고 그저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주저하고 불안하게 자세를 바꾸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하고 난 후에 아침에 압박감이 느껴져요. 통증은 아니고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고 가끔은 하고 나서 오줌이 찔끔거려요. 그냥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들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노인 남성에게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이며 특히 이른 아침 자위 행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밤에는 당신의 하반신이 더욱 느려지고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액체가 축적되고 당신의 골반 부위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더 조여집니다. 그런 다음 아침이 오고 스트레칭 운동 혹은 수분 보충 없이 당신은 똑같은 민감한 부위를 자극합니다.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침대에 앉아 코어를 조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그것이 단순한 해방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수년간의 누적으로 인해 이미 염증이 생긴 조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이 만성 전립선염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감염 때문이 아니라 기계적인 마모와 무시 때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묵직함, 느린 소변 흐름, 절정 후의 찌릿함은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남성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골반 통증, 소변 찔끔거림 혹은 잦은 야간 배뇨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들은 지속적인 염증, 고통스러운 성관계, 그리고 당신의 성적 자신감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문제의 징후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숨을 쉬고 몸에 공간을 만든 후에 어떤 형태의 자극을 가하십시오. 만약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남성다움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은 수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저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더 빨리 들을수록 더 많은 힘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증과 압박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제가 곧 밝힐 마지막 실수는 당신의 욕망, 당신의 퍼포먼스, 당신의 남성다움을 더 깊이 침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매일 아침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그저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저 스크린 영상 오래된 기억을 통해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비된 것처럼 느껴져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제 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저는 이것이 퍼포먼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 조용히 잠식되는 연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패턴에 빠집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자극을 찾고 하루 또 하루 해마다 똑같은 영상이나 환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겉보기에 사적이고 무해한 습관이 당신의 뇌를 조용히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인위적이거나 과장된 환상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당신의 몸은 현실에 반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미 감소했고 민감도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어떤 남성들은 혼자서는 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에 대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경계가 다른 것을 기대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는 더 이상 성적 흥분을 친밀함, 따뜻함, 친근함과 연결하지 않고 픽셀, 반복, 통제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성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정체성, 소중한 사람과 완전히 함께하는 즐거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환상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당신의 현실 세계의 성적 흥분 시스템은 더 위축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느린 쇠퇴이며 그것이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고 다시 연결하고 숨을 쉬고 만지고 느끼고 스크린이나 이야기를 통해 도망치지 않고 다시 당신의 몸 안에 존재하세요. 당신의 민감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저 돌아갈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침이 연결이 아닌 도피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의 하루 전체가 소외감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소외감은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러한 5가지 숨겨진 실수를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당신의 건강,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을 공유할 것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마도 모든 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과 나눈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의 대화를 되돌아보면 가슴 아픈 패턴이 보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없는 질문, 말없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묻지 않지만 주저함 시선을 돌리는 방식 주제가 사적으로 변할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충실한 삶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건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전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위 행위처럼 사적인 일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들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 말해주지 않았고, 한때 위안을 주던 것이 이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수치심 없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보살핌 관심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침묵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고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러한 5가지 아침 자위 행위의 실수, 즉 시간 선택, 혈당, 감정적 의존, 증상 무시, 환상과다 사용은 도덕이나 죄책감과 관련이 없고 생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심장, 당신의 뇌, 당신의 전립선, 그리고 당신과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빠른 습관과 말 없는 후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이나 피로 대신 명확함, 힘, 그리고 당신의 신체 자율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아침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정을 통해 당신은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삶의 이 부분을 계속 즐길 수 있으며 당신의 몸의 요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정보가 당신에게 공감을 준다면, 만약 당신이 이러한 패턴 중 어느 하나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번 주에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를 권장합니다. 아마도 일어난 후에 조금 더 기다리거나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낡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더 깊은 보상을 제공하는 장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을 준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하여 당신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만약 아직 시청하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